반갑습니다. 고1 국어 화법과 작문 영역의 토론 개념 적용 연습 문항 두 번째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화법 영역 토론 문제를 먼저 풀어봤는데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반 정도는 거의 다 맞은 것 같고 반 정도는 일부 부분 한 문제 정도 틀린 학생들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 푸는 환경이 종이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국어에서는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점점 읽을 분량들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분량에서도 그렇고 읽는 환경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번에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국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말하기와 듣기는 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화작할 때 그 화작은 화법과 작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할 때는 이 화법과 작문 두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작문은 여러분들이 학교 왔을 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화법, 말하기 영역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전에 토론의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지금 토론과 관련된 화법 문제를 풀고 계시는 겁니다. 화법의 지문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사실 화법의 경우에는 모든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지문에서 금방금방 그 요소들을 찾아가면서 읽어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문제를 읽으면서도 확인을 했지만 문제 속에는 누군가의 말, 사회자 1, 사회자 2 에서 어떤 내용, 어떤 요소를 확인해라 라고 문제가 만들어지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많은 수의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풀었던 화법 1번 활동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반대 2의 반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반대 1도 있었고 반대 2도 있었고 찬성 1, 2 이렇게 다 있는 중에서 반대 2에 대한 내용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항과 관련 없는 다른 것들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을 보면서 반대 2의 반대 신문에 대한 설명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 2가 말했던 그 내용만 가지고 어떤 내용을 지적했는지 답변을 끌어냈는지 상대방이 입론에서 언급한 내용에 한해서 그 내용만 가지고 반대신문 내용을 구성을 했는지 검증하는 의도인지 어떤 사실의 일치 여부를 물어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내줬던 두 번째 활동지의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였습니다. 위 토론 참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나오면 각각 사회자의 말, 찬성 1의 말, 반대 2, 반대 1, 찬성 1. 자, 요것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는 다 안 봐도 되겠죠. 자, 각각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데 자, 1번 선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발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자, 참여자들의 말입니다. 발화.
뱉은 말. 자, 1. 사회자는 토론 순서에 따라 발언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문의 처음부터 사회자의 말만 보면 되겠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세요. 반대 측 신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 측 입론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순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찬성 먼저 하세요. 반대 먼저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1번 선지에 자,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찬성 1은 입론에서 용어의 개념을 언급하며 그러면 찬성 1이 말한 입론에서 다른 거는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입론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용어의 개념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찬성 1의 발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성 1의 발언 중에서도 입론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가 입론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개념 설명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개념 설명 있습니까? 찬성 1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본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라고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봤던 2번 선지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3번 지문 보겠습니다.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상대 측이 제시한 근거가 믿을만한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반대 2가 말한 다른 내용이 다 있더라도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반대 2가 말한 반대 신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대 2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반대 2는 딱 한 번 나왔네요. 자, 반대 측은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 측은 반대 신문을 해주십시오 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반대 2가 말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경제활동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네요. 자, 질문을 한 거는 맞으니까 아까 선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은 맞으니까 앞부분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상대 측이 제시한 근거가 믿을만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냐고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 측이 제시한 근거가 믿을만한지 확인하기 위한 내용 맞습니까? 자, 반대 2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소년 시기에 경제활동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상대 측이 제시한 근거가 믿을만한지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앞에 말한 상대 측 토론자가 청소년 시기에 경제활동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짜 그게 맞는지 그런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근거가 믿을 만한지 확인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뒤에 있는 질문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 보고 앞에 있는 내용 확인 안 하고 3번이 맞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어 선지를 읽을 때는 선택지를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영역을 딱딱 구분을 해서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너무나 확실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4번하고 5번은 읽을 필요도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애매하다면 4번, 5번까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확신이 섰다면 여러분들은 3번에 체크를 하고 시간을 좀 더 아껴서 저 뒤에 있는 어려운 비문학 지문을 읽는데 시간을 좀 더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 토론을 들은 학생들의 생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에 학생 1, 2, 3, 4, 5가 각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보기 하나하나를 보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 1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론자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 주장에 대한 근거를 다수 제시하고 있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 학생 1이 토론자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생각하며 들은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나요? 자, 토론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 생각했으니까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여러 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토론자들이 많이 준비했다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굳이 그 지문을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번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학생 2가 보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성 측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상대 측 주장의 근거가 이치에 부합하는지와 출처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 인상 깊었어. 자, 상대 측 주장의 근거가 이치에 부합하는지, 부합이라는 건 이치에 맞는다, 적합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그리고 출처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 인상 깊었다라는 걸로 봐서 학생 2는 토론자가 상대 측 발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려 한 것을 확인하면서 들은 것이다. 그러면 학생 2가 말한 내용 중에 하나는 타당성이어야 되고 하나는 신뢰성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장의 근거가 이치에 부합하는가는 타당성이다라고 연결하면 맞을까요? 이치에 부합하는가를 보는 거니까 타당성이 맞겠죠. 그리고 출처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 출처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믿을 만한가를 보기 위한 거죠. 그러면 신뢰성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한 거 맞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 3이 토론자가 토론 과정에서 활용한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의 효과를 생각하면서 들었대. 자,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은 여러분들 예전에 배운 적 있죠? 자, 먼저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언어는 언어인데 원래 언어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같은 건 다 언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비언어적이라는 것과 준언어적이라는 것은 두 개가 다 말을 뺀 그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자, 언어와 비슷하지만 언어는 아닌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몸짓이라든가 손짓 같은 것.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자, 언어에 붙어서 사용된다라고도 하는데 그 우리식으로 하면 어조죠, 어조. 말투 같은 거. 영어식으로는 뭐 강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 것들이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학생 3이 어떻게 들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 3. 몸짓을 사용하고 어조도 변화를 주어 내용이 좀 더 잘 전달되었던 것 같아. 자, 라고 느낀 걸로 봐서 이 친구는 토론 과정에서 토론자들이 어떤 몸짓을 사용했는가, 어떤 손짓을 썼는가, 그 다음에 어떤 어조를 썼는가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들은 게 맞는 거죠. 그러면 3번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학생 4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이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면서 들었어. 자, 준수라는 말 알고 있죠? 순서를 지킨다 이런 말이죠. 자, 4번 보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르바이트에 대해 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토론 과정을 접하고 나서 논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 자, 규칙과 순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러면 4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보고
지문을 활용해야 하는 건지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떤 부분을 읽고 어떤 부분은 읽지 않아도 되는지를 구분하면서 읽으시면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보기는 위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찬성 측 반론의 일부다. 공정성 검증의 측면을 중심으로 자, 이런 조건들 잘 보셔야 됩니다. 공정성을, 공정한지를 검증한다. 자, 공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다는 면을 중심으로 보기에 대한 반대 측의 반대신문 한 가지를 구성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정성이라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 아닌지 혹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기 보겠습니다. 찬성 1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사회성, 소비 습관 등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학생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상 아르바이트를 학교 생활과 병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병행은 함께 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방학을 활용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학 중 아르바이트생 모집 등의 과정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해 아르바이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르바이트에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나왔던 이 내용을 가지고 공정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으로 그게 공정한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이 내용 중에서 찬성 측이 말한 이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해서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공정성 측면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만 아르바이트 우선권을 주면 사실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상당수의 일반인들도 성인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공정성 측면을 강조해서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질문이나 문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보기에 제시된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면이 공정성 측면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무엇인지 제안하는 그 방안을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검증해 보는 질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법 영역의 토론과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많은 시간 또 많은 횟수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좀 어려운 친구들은 활동지 가지고 조금 더 지문을 분석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느낌으로 풀거나 대충 모르겠다고 아무거나 찍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모의평가 관련해서는 앞에 있는 이 화작 영역이 가장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고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뒤에 나오는 더 어려운 문항을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해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게 스스로 느껴지면 훨씬 재밌게 의미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선생님이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